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글로벌하게 업무 자동화에 수백 조를 투자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경제학자들이 고민하는 건 왜 공장 자동화는 되는데 업무 자동화는 이렇게 안 되는 걸까? 그런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업무의 핵심은 머리를 쓰는 일이죠. 지금까지 머리를 쓸 수 있었던 존재는 우리 인간들이 없다 보니 이게 자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특히 제가 추후에 설명해드릴 에이전틱 AI가 성공하면 드디어 업무 자동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제조업 생산성은 꾸준히 올라가는데 비제조업 생산성은 70년도부터 올라가지를 않아서 격차가 있고 이 격차를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 조의 새로운 시장이 지금 만들어질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논문이 있었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하루 일상생활을 분석한 거예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 6시까지 퇴근. 하루 8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는지를 분석해봤더니 놀랍게도 또는 놀랍지 않게도 하루 8시간 근무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이 2시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시간 동안 노는 걸까? 아닙니다. 노는 분들은 이미 통계에서 다 배제했고 정말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키보드를 치는 사람들조차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건 2시간, 나머지는 잡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잡일이 뭘까요?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요. 문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내가 지금 첨부해야 될 문서가 내 컴퓨터 어디 있는지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거 찾는데 10분, 15분. 프로젝트 미팅을 할 때 그 프로젝트에 연관성 있는 사람 20명 생각해냈는데 또 15분. 이메일 주소 찾는데 5분. 일정 관리하는데 20, 30분. 10분, 15분, 20분을 더 했더니 그게 하루 6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비슷하겠지만 저희 카이스트에서는 해외 출장을 갔다 오면 해외 출장 보고서를 저희 학교 ERP에 올려야 됩니다. 여기가 또 영림원 봉사지만 너무 죄송하게도 저희 학교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아주 오래된 SAP ERP를 쓰고 있습니다. UI가 정말 안 좋아요. 그리고 저도 또 해외 출장을 매주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비서분한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죠 했더니 답장이 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순서대로 눌러야 되는 버튼이 12개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순서가 틀리면 첫 화면으로 돌아가고 이걸 쫓아 했더니 30분이 지났어요. 이게 바로 잡일인 거예요. 이걸 내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해야 되니까. 근데 제 코어 능력, 연구와 교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하루 종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이전틱 AI가 가능해진다면, 그리고 아마 영림원에서도 준비하는 에이전틱 ERP가 등장한다면 해외 출장 보고서 올려줘 이런 액션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액션들, 버튼 12개를 제가 기억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고 AI가 그냥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30분이 아닌 3초면 되겠죠. 이게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가 있었어요. 2달 전에 MIT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챗GPT가 등장하고 지난 2, 3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회사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 거예요. 한 2, 3년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비즈니스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 하고 봤더니 미국 데이터입니다. 놀랍게도 95% 회사 리더들이 CEO, CFO, CEO들이 하는 얘기가 95%가 인공지능이 회사에 아무 도움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안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모든 보고서는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섹션 3.3을 읽어보면 스토리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자들도 이게 가장 중요한 파인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신기하게도 인공지능 분야에는 어둠의 경제가 존재하더라는 거. 기억하시죠? 95% CEO들이 인공지능이 우리 회사에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도움이 안 된다는 회사에 가서 실질적으로 실무, 업무를 보는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직원들의 90%가 내 업무를 해결해주는 인공지능 도구를 기업에서 제공을 안 해줘서 내가 사비로 AI 서비스에 구독을 해서 주말에 회사 일을 집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일요일날 하면 월요일날 내가 할 일이 8시간 일이 1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 보고서가 얘기하는 메시지는 인공지능이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조차도 대부분 비즈니스 리더들이 본인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와 일, 문제를 푸는데 어떤 인공지능 도구가 필요한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제일 유명한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거 썼겠죠. 10억, 20억 주고 구독한다면 직원들한테 쓰세요 했는데 직원들은 막상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직원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지금 AI 서비스들이 수천 개가 있잖아요. 있긴 또 있대요. 그럼 또 그거를 10,000원, 20,000원, 30,000원 주고 본인이 구독해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기업, 그리고 당연히 ERP 회사 같은 영림원에서 이미 그런 거 하고 계시겠지만, 한 회사에 하루에 진행해야 될 오퍼레이션, 특히 액션들, 이 액션들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천, 수만 가지 액션들을 분리하고 캐테고라이즈하고 정량화해서 이제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큰 설문조사를 하신 다음에 공동 액션, 교집합, 특화된 거, 우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기에는 어떤 도구가, 그리고 어떤 AI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버텀업으로, 지금은 대부분 기업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것은 탑다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위주로 우선은 정보를 얻어서 버텀업으로 진행하고, 여기서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다시 탑다운으로 내려오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이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현재 R&D에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리서치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당연히 소프트웨어 코딩입니다. 코딩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AI로 코딩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힘들었어요. 헬루시네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줄짜리 코드를 썼는데 헬루시네이션으로 컴마 하나가 잘못 만들어지면 그거 찾는데 대부분 시간을 씁니다. 그럴 바야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훌륭한 스트림라인된 AI로 코딩도 하고 디버깅도 AI가 도와주고 코드가 돌아갈 때까지 확인해주는 시스템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AI 코딩이 올해 초부터 가능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훌륭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커저, 윈서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잡한 코딩도 가능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코딩을 안 하다가 최근에 커저로 다시 코딩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마치 타자기로 글을 쓰다 워드 프로세서로 글을 쓰는 그런 차이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커저나 윈서프는 코딩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쓰는 게 좋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코딩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내 업무, 아침에 출근하면 매일 아침마다 나는 똑같은 버튼을 20번 누르더라고, 분명히. 그럼 그거는 자동화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러버블 같은 걸 쓰시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 액션을 자동으로 취할 수 있는 앱을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윈소프트는 최근에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죠. 오픈 AI가 30억 달러 주고 인수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구글이 IP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기업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올해 초부터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의 30% 정도를 AI로 지금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들어와서 거의 10,000명 넘게 직원을 해고했는데 40% 정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었어요. 왼쪽은 파이낸셜 타임스 데이터인데요. 미국 AI 회사들이 매달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몇 명 채용하는지, 피크는 챗GPT 등장 전입니다. 거의 매달 3,000명 정도를 채용했었는데 최근에는 신규 개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교 갓 졸업한 0명 채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게, 제가 두세 달 전 판교에 있는 게임업계 분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올해 초부터 대학교 갓 졸업한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신규 채용자들은 헬루시네이션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 정도의 결과물은 AI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규 채용은 안 하고 있는데 거꾸로 경력과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의 몸값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실수도 이제 사람이 해결해줘야 되겠죠. 뭐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메타가 기술력이, 인공지능 기술력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픈 AI, 딥마인드 AI 전문가들 데려오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 데려오는데 1,400억 정도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기존 개발자 1,000명을 해고했겠죠. 결국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현재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모든 자원이 가고, 아직 경험이 없는 신규 개발자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근 데이터인데 8월 26일
거시경제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그 데이터가 보여졌는데요. 왼쪽은 소프트웨어 개발이고 오른쪽은 커스터머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대체될 위험성이 가장 있는 직업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바로 눈에 보이시겠지만 저 데이터 형태가 중간에 가서 달라지죠. 앞에는 2021년 모든 커브들이, 이 커브는 연령이거든요. 개발자의 커브가 겹쳐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뭔가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도 비슷하고 이 시점이 언제죠? 챗GPT가 도입된 때예요. 2022년 말입니다. 그 전에는 개발자 일자리 숫자는 개발자의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통계학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기가 나쁘면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브렉시로 이유는 데이터가 지금 흐트러져서 가장 밑에 있는 22살에서 25살 칼레지 졸업하고 바로 나온 신규 개발자 일자리는 지금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반대로 40살 이상 경력이 많은 개발자 일자리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꾸로. 커스터머 서비스도 지금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하면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론은 경력과 전문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안전하고 해야 되는 일도 늘어나고 몸값도 올라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설적으로 가장 어린 친구들, 간단하게 보면 인공지능 경험이 가장 많을 것 같은 젊은 친구들이 현재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대부분 소비자들에게 인공지능은 코딩보다 컨텐츠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아마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들 사용해 보셨겠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안 써보셨으면 나노바나나를 꼭 써보셔야 됩니다. 공식 이름은 구글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죠. 그런데 다들 프로젝트 이름, 코드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8월 26일 출시가 됐죠. 저는 이걸 8월 27일 써봤는데 처음 이걸 써봤을 때 느낌이 3년 전 챗GPT하고 처음 대화했을 때 충격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챗GPT하고 대화하고 나서는 와, 이제 사람과 기계의 대화가 가능하구나. 그런데 나노바나나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도 본질적인 변화가 있겠구나. 이제 컨텐츠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전에도 AI로 컨텐츠 만들 수 있었죠. 달리, 미조니,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문제는 일관성이 없었어. 물체를 생성하고 다시 만들면 갑자기 다른 이미지가 돼버립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콘텐츠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가능해졌죠.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가져온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수학자 gödel이죠. 그런데 이 두 분들이 되게 친했대요.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로 한 줄만 입력했습니다. 저 두 분이 서로 마주보게 해줘. 아주 기가 막히게 바꿔줬더라고요. 포토숍이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분야에서는. 저같이 그림을 정말 못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기가 막히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표지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제가 한 달 전에 AGI는 천사인지 악마인지 AGI 미래를 좀 그려본 책을 출시했는데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저 사진은 한 달 전 출간 기념 행사 때 일입니다. 천사와 악마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악마 코스플레이를 했고 이제 왼쪽에 손을 들고 계시는 분이 동아시아 출판사 대표님인데 밤에 찍었죠.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하나 입력했어요. 이 세 남자를 마블 슈퍼히로로 바꿔주고 바깥을 배경을 대낮으로 바꿔줘. 정말 한 줄 기가 막히게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슈퍼히로면 당연히 용하고 싸워야 되니까 용을 밟고 있는 거로 바꿔줘.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저 용의 그림자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노바나나는 픽셀 기반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물체 위주로 생성을 해줍니다. 얼굴, 팔, 다리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편집이 현재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내년에는 나노바나나 영상 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영상도 이미 시작은 됐죠. 비오2입니다. 작년 12월 16일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 영상은 프롬프트가 이거였을 거예요. 고글을 낀 강아지가 수영하는 장면. 그럴싸하게 이제 만들어주고 1, 2년 전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어요. 현재 예측으로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면 헐리우드 영화 퀄리티의 90분짜리 영화를 AI로 만들 수 있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컨텐츠 비즈니스가 완전히 바뀔 수는 없습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미래에는 소비자들의 여유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컨텐츠와 엔터테인먼트가 자동차나 반도체보다 더 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궁금한 건 이거죠. 누가 돈을 벌까? 첫 번째,
아마 개인은 아닐 겁니다. 이게 서버 비용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헐리우드 스튜디오 같이 컨텐츠로 먹고 사는 현재 기업도 아마 아니라는 게 예측입니다. 그분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스튜디오, 장비, 사람, 이걸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없겠죠. 덕분에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큰 비즈니스인 AI 컨텐츠 임자가 현재 없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아부다비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헐리우드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죠. 보시는 것 같이 소리가 없습니다. 물론 소리와 음악은 저희가 뭐 오디오나 소노 같은 AI 도구로 쉽게 만들어서 얹혀놓는 건 쉽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저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컨텐츠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저렇게 빨리 달리면 타이어, 바퀴 소리를 우리가 듣고 싶은 거죠.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올해 5월 21일 가능해졌죠. 비오3.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인공지능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사실 이게 대부분 대한민국 그 기업인들에게는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선진국들보다 150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죠. 영국에서 증기기관차 만들 때 우리는 여전히 임금님 수라상을 차려주고 있었는데 덕분에 1960년도, 70년도, 80년도 우리가 드디어 산업화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몰랐던 걸 선진국들은 이미 다 해봤어요. 이런 관점에서 선진화를, 산업화를 수능시험하고 비교한다면 사실 우리는 수능시험을 오픈북으로 봤습니다. 답안지가 이미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답안지가 다 펼쳐져 있었는데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는 글씨를 못 읽어서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뺏기지도 못한 거죠. 우리는 잘 뺏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산업화를 50년 넘게 하다 보니 이제 인공지능이 드디어 도입이 되고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나간 쪽에 어떤 답이 있고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오픈 AI 구글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업은 오픈 AI나 구글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비즈니스의 경쟁사하고 경쟁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여러분들 특화된 비즈니스, 이걸 이제 버티컬 AI라고 그럽니다. 금융이 될 수도 있고 제조업이 될 수도 있고 소재가 될 수도 있고 그 특화된 영역에서 AI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하면 경쟁력을 올릴 수 있을까가 훨씬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답은 현재 아무도 모릅니다. 도메인 스페시픽 AI를 우리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이제서야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AI 시대에는 지금까지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했었던 것 같이 벤치마킹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ERP 분야, 영림원에서 초대를 해주셨으니까 에이전틱 AI를 ERP에 어떻게 연동시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대로 해본 성공한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림원에서 만들 때 그게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SAP에서 결과적으로 영림원을 모방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미래겠죠.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시 기술적으로 돌아오면 이제는 드디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영상 더하기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예제의 프롬프트는 이거예요. 1990년도 미국 코미디 시트콤 장면을 하나 만들어줘. 나머지는 영상 소리는 AI가 만든 겁니다. Hey babe, can you pass me a beer? Not with that attitude. 그럴싸하잖아요. 두 번째, 2000년도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줘. 세 번째, K-pop 뮤직비디오 만들어줘. 지금까지 기억이 없나? 소리는 던져버려. 제가 저 영상을 저랑 친한 그 SM 엔터테인먼트 대표님한테 보여줬더니 이거 너무 촌스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아이돌들 데리고 이런 뮤직비디오 만드는데 시간과 돈이 얼마나 드나요? 했더니 적어도 몇 달 걸리고 몇십억이 든대. 이건 지금 10분 만에 10,000원 주고 만든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 시장이 양극화될 겁니다. 마치 자동차 시장에 람보기니나 부가티가 있는 것 같이 컨텐츠도 진짜 배우가 등장하고 사람이 다 만든 럭셔리 컨텐츠가 있겠지만 대부분 컨텐츠는 AI가 대량 생산한 한 번 보고 버리는 일회용 컨텐츠,
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디스포시블 컨텐츠가 훨씬 중요한데 당연히 그건 AI가 하는 게 맞겠죠. 자, 이제 기술적인 문제, 아니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을 보면 이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는 계산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기존 검색하고 비교하면 적게는 10배 글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사진, 영상을 만드는 쪽으로 가면 수백 배, 수천 배 계산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빅테크들은, 인공지능 회사들은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LLM, 거대 언어 모델들을 만들었죠. 수천억 또는 조 단위로 투자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만 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소비자는 모델 갖고 할 게 없잖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원하는 재밌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계산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덕분에 현재 빅테크들은 치킨 게임을 시작해버렸습니다. 그 치킨 게임의 힘은 뭐냐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뽑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글로벌하게 수원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AI를 우리가 활용할 때는 데이터 센터가 2번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킬 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